올 연말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들의 기승이 한층 심해지고 있는데요. 테마주로 편입된 기업 오너들이 주가 급등을 틈타 지분을 팔고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상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죠.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안철수 원장이 또 출마 선언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기업들이 정치 테마주에 분류가 되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정치 테마주는 통상 유력 대선 후보들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혜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와 같은 사례입니다. 이들 후보들의 인맥, 함액 혹은 공약 등을 토대로 해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해당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누가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후보자 시절 언급했던 공약이 실제 이행된다고 해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언급되는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오르는 상황을 틈타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매수세로 몰려 이들 정치 테마주들의 이상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실제 앞서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던 4대강 관련 테마주가 이상급등을 반복했지만 현재 이들 기업의 주가는 제자리를 찾은 상황입니다. 예.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 사항을 알고 있다면, 정치 테마주가 허당일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투기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급등한 틈을 타서 주가를 이렇게 지분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예, 최대 주주가 주가 급등을 틈타 차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부쩍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써니전자의 곽영희 회장인데요. 써니전자는 이 회사의 부사장인 송태종 씨가 안랩, 과거에 안철수 연구소에 재직한 경력이 부각되면서 안철수 테마주로 편입된 기업입니다. 네. 연초 주가가 397원이었는데요. 지난달 27일 11,500원까지 2,796.73% 급등했습니다. 이 기간 이 회사 최대 주주 측은 5월 3일 처음으로 자사주 15만 주를 처분한 이래 총 28번에 걸쳐 보유 지분을 팔아치웠습니다. 네. 그 차익이 220억가량 됩니다. 이 회사 자본금이 2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이 애초에 투자한 금액보다 20억 원을 더 많이 남긴 셈입니다. 이렇게 지분을 매도한 탓에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은 29.35%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최대 주주 지위도 곽영희 회장에서 친인척 곽경훈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이 써니전자가 2,800% 가까이 올랐고 그 사이에 그 차익을 대표가 손에 넣었다 이런 말인데 이런 사례는 비단 이제 써니전자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좀 상습적이랄까요? 대선 때마다 매번 이런 차익을 남기는 그런 대표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남동생 박지만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주의 이강형 대표회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이 대표는 17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07년 이주가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12만 주를 팔아치운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18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주 주가가 박근혜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하자 지난해 12월 16만여 주를 5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아 86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이 밖에 수년 동안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던 오너나 대표이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광명전기 조광식 대표, 오픈베이스 정진섭 대표, 아가방 김옥 회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광명전기와 오픈베이스는 안철수 테마주, 아가방은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광명전기 조 대표는 지난 2004년 광명전기 주식을 처음으로 사들인 이후 한 번의 매도 없이 총 626만 2,088주까지 모았습니다. 지분으로 치면 15%가 넘는데요. 이 지분을 작년 12월 말께 301만 주를 94억 9,32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예. 8년 만에 모은 보유 지분의 절반가량인 8%를 한 번에 팔아치운 셈인데요.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첫 매수 당시 주가에 비해 5배 이상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오픈베이스의 정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작년 3월 39%까지 확보했던 정 대표는 올해 2월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석 달에 걸쳐 약 15%가량을 매도에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네.
아가방 김욱 회장은 지난 2002년 첫 지분 취득 이후 2004년부터 약 1만 원대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했습니다. 총 580여만 주까지 지분을 늘렸지만 올해 초 주가 급등에 따라 62만 주를 주당 17,000원에 팔았습니다. 시세 차익이 108억 원에 달합니다. 예. 이들이 팔고 나면 당연히 이제 그 주식 시장에는 그만큼 영향이 있을 텐데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고는 하지만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얌체 같다 이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 말고도 이 주가 급등을 틈타서 자금 조달에 또 한번 나서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가 급등을 틈타 자금 조달에 나서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가가 평소보다 높은 상황에서 증자를 결의하면 주당 발행가를 평소보다 높이 책정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네.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친분 덕분에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우리들 제약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유증을 통해 신주 1,100만 주를 발행해 107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네. 문제는 발행가입니다. 발행가는 974원에 책정됐는데요. 9월 14일 3,570원까지 급등했던 점을 감안하면 싼 값이지만 연초 주가 466억 원에 비해선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예. 이 밖에 또 다른 문재인 테마주인 유성 TNS도 증자를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신주 500만 주를 주당 3,400원에 발행해 17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네. 바른손 역시 지난 6일 15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예.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테마주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두고 이 도박을 하는 거 이거는 좀 그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금융당국이나 검찰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